한 여성이 불안한 기색으로 어린이집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딸 대신 경찰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눈앞에 딸을 두고도 끝내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이 엄마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자식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요. 딸을 한 명 낳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지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 전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가 싼 값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네 언제까지 월세로 살 거니? 니네가 일로 오면 내가 아이도 아주 자주 잘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남편은 고향의 지인의 소개로 거기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됐고요. 이 제보자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와서 보니까 아파트를 따로 사준 게 아니고요. 예. 그 주겠다는 아파트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아이고야. 심지어 명의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애기 공부나 이제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은 참견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는 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게 못마땅해서 너는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저놈의 미친 그림만 그리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어지간하면 손녀한테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리고 시어머니는 딸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요. 이딴 걸 왜 그리냐. 이 친구들은 지금 영어로 말하고 구구단도 외운다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아이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잠자는 시간, 걷는 법까지 잔소리를 하면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체벌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제보자가 가장 싫어했던 건 시어머니가 딸한테 할머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네가 잘해야 된다면서 어떤 좀 공포심과 죄책감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남편을 설득해서 독립을 추진했지만 시부모님은 너희 독립하면 다시는 안 본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도 같은 동네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 이때부터 왠지 더 센 게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의 남동생 있죠.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 앞두고 양가 가족이 다 모이는 상견례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동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제가 요리 잘 못하니까 그래서 뭐 명절이 벌써부터 걱정된다라고 했더니 이 제보자가 좀 농담식으로 분위기 풀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가 다 하면 돼요라고 웃으면서 다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에 시부모를 이제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려는데 이때 예.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내려!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며느리한테요? 네, 이렇게 제보자만 주차장 구석으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러고선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S야, 너 뭔데 일을 다 하니 많이 말을 하냐? 어디서 나를 우습게 보고 망신 주냐? 이렇게 폭언을 퍼부은 건데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욕을 할 리가 없다. 욕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죠. 아니, 시어머니가 소시적인 뭐 일진 출신입니까? 주차장 구석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지는 아닌데 뭔가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고 어느 날 손녀를 대놓고 야, 너 똑똑한 작은 엄마 닮아라. 너 엄마 닮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야. 놀랐잖아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아이한테? 라고 하니까 또 이러면 너 자격지심 있니? 대학교도 안 나와. 난 대학교 나왔잖아. 라고 하면서 또 욕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자꾸 안 믿으니까 녹음기를 그렇죠. 좀 해놓고 녹음. 살짝 이렇게 가는 결심을 하고 녹음해놓고 나가는 상황에서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녹음기를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뒹구는 꼴 보니까 열받아 죽겠다 뒷담을 하니까 남편이 장모가 택배로 반찬을 보내는데 냉장고 차짐하고 맛은 정말 없다. 욕설하는 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자기 엄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뒷담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보자도 내용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반찬까지 해준 우리 엄마를 욕하냐면서 나도 시어머니가 너무 싫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눈빛이 확 변하더니
왜 우리 엄마 욕하냐면서 그 제보자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실 남편이 과거에도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어서 제보자가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보자를 넘어뜨리고 몸으로 누르면서 목을 압박을 했대요. 하지만 제보자는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려고 했고 다행히 이웃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이 그 사이에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가정폭력은 부부가 분리가 돼야 된다면서 누가 나가실 거냐고 물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애는 놓고 너만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붙들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오늘은 어머님이 임시보호소에서 주무시죠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결국 제보자가 나갔다고 합니다. 아, 혼자 나왔습니다. 제보자께서. 그렇죠. 다시 집에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뀐 상황이고요. 겨우 이제 시어머니가 통화가 됐는데 네가 내 아들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으니까 네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못 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린이집까지 가봤대요. 딸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 그때 손을 써놨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이 출동했고 아이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이 남편 측이 폭행 신고를 경찰에게 그 취소를 한다면 아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제보자가 그 소리 질렀다고 오히려 제보자가 아동학대했다라고 신고를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아이 뺏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후에 이혼을 할 경우에 양육권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런 자녀의 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리니까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아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도 현재 아이와 가깝게 있다. 그럼 이게 현상 아니냐, 현재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로 아이를 양육했던 이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 아빠의 가정폭력이 그동안 신고가 들어갔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5살인데 좀 어린 나이지만 5살 아이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법원에 보면은 놀이방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양쪽에 다 이제 관찰할 수 있게 유리가 돼 있거든요. 한쪽에선 보이는 게 거울 형식으로. 이걸 통해서 엄마와 아빠 각각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교수님, 이 진짜 모자가 말이죠. 아주 그냥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구조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가부장적인 구조인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를 낳고 아이의 인권까지도 침해되고 여성을 고립시키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애착 대상인 엄마가 사라진 데다가 넘어서 무슨 학대의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분명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 엄마기 때문에 이 엄마의 주거나 양육권 이런 거를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